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 아침 5시 30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시끌벅적한데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 또한 운영하고 있던 학원이 이제 휴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수입이 이제 멈춘 상태거든요. 쉬어서 한편으로는 좋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극복해내시고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들은 이제 딱히 크게 볼만한 움직임은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큰 흐름에서 수렴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큰 흐름이 결정이 나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렴의 끝자락, 단기적인 중기적인 수렴의 끝자락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는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강세 기조 여전히 유효합니까? 예서치 BTC 6월까지 14,000달러 넘을 확률 16%. 그래요.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기 상승 추세가 약해져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타적인 포지션들은 상당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미련을 남기고 있다면 매수하셨던 금액의 1, 20% 정도만 남겨두는 정도. 그리고 본 시드들은 다 수익 났던 시드들은 대부분 다 상산을 하시고, 그리고 선물, 옵션, 혹시 비트 맥스 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손절로 저비율로서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낸스 CEO 비트코인 당분간 1만 달러 선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반감기 효과 곧 나올 것이다. 저는 선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트코인이 예전에 우리가 반감기가 오기 전에 6천 달러 정도가 생산 단가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10,000달러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감기 이후에 급등하는 현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있어 왔었고 저도 그럴 길을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차트적인 것들은 이제 수렴기가 지나고 우리가 주봉에 이제 쌍봉 턴이라고 할까요? 주봉의 대파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잠시나마 기다리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흐름을 캐치하는 순간 저는 진입을 하게 되겠죠. 올 봄, 꽃피는 봄이 오면 과연 어떻게 비트코인 움직이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걱정도 좀 되지만 사실상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수익이 많이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자. 아무튼 6월 우리가 올 봄 전후로 해서 봄에서 늦초 여름 정도 수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랑 맞물리더라고요. 차트적인 움직임이랑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하락이든 상방이든 상관없습니다. 강력한 거래가 동반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뛰어드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트코인 조작 언제 끝날까? 6,800달러 넘으면 9,800 넘으면 다시 랠리 재개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9,600불로 내려앉은 비트코인 좀 조면서 지지선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자, 뭐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리플 헤드앤숄더 추가 하락 가능성. 리플은 뭐 그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리플은 이제 올 여름부터 해서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에 여러분들이 일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하반기, 여름에서 하반기 사이. 그러니까 여름, 하여튼 이번 여름이 좀 핫해질 수 있는 그런 그 기군이고, 큰 변곡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아주 큰.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에는 승부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작은 흐름에서는 변화했었지만 탈봉 쏘쏘 그죠? 여기가 저항대, 작은 저항대라는 거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심스럽죠. 이제 월봉이 이제 5월평이 있는데 5월평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9천만 원, 하나 1천만 원 정도 차이죠. 그죠? 이번 달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은 다음 달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3월 달에 조금 거래가 소강이 됐다가 4월, 5월 달에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상승의 월봉상 상승의 차트로서 완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월, 5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랑도 맞물리잖아요. 그 차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부분은 이제 큰 흐름에 노리시는 분들은 잘 죽여보시고, 주봉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외봉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5주평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주평에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수렴을 하고 한 번 더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선택지로 있겠죠. 그리고 5주평 이제 매수 캐쳤던 때 샀었던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뭐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 예측 가격을 정확하게 찝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1100에서 1050만원 사이, 그러니까 여기 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반등을 해버렸어요. 일단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딱히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차트로 만약에 노려보신다면 우리가 1160만원 선에서 요 자리 1150만원, 1148만원 정도의 손절가를 두고 매수를 노려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적극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주 타이트한, 아주 짧은 손절의 트레이딩 포인트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 부분은 사실 승률이 그렇게 썩 높은 포인트다, 예측을 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베팅을 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차라리 되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수렴의 이탈 방향에서 올라간다면 이 자리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빠진다면 여기를 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 더 작은 흐름까지 체크하며 사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 흐름 속에서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되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주 짧은 숏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손절이 로스컷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조금 여기서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손해 중입니다. 조금 손해 중이긴 한데 일단은 숏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로스컷을 걸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여기 넘어가면 이제 더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다 로스컷을 걸었고, 지금 이 자리가 오게 된다면 빠르게 청산을 하고 다시 재전략을 취하든지 빠지는 모습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주 적은 비율만 해놨어요. 아주 적은 비율만.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자, 스토캐스틱 파동 아주 지저분한 모습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120비판이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력을 어느 정도 상실해 가고 있고, 여기서는 감히 예측하기보다는 빠지면 이제 여기 자리가 열리게 되는 거다. 1100에서 1104 여기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는 1250을 정도를 치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면 지금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매칭 포인트는 1160만원 전후가 아주 작은 매칭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예측하는 보다는 이제 이거는 이제 베팅하는, 이제 홀짝 베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딱히 추천드리진 않고, 심심하신 분들 적은 금액으로 조금 하는 정도 수준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플입니다. 네. 아이고, 유튜브에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리플,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주봉에 대한 골든 터키를 쳤었고, 어쩌면 리버셜 반전일지도 모르는 그런 흐름이 등장을 했고, 거래량도 꽤나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시도했으나, 브린즈 밴드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신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 이제 요 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임을 봐야 될 텐데, 리플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실 때는
여기서 원래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서 말이죠. 네,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제 예쁜 다이버전서 완성이 되거든요.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이제 거기서 그제서 여기서 돌파를 하면 리플도 이제는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 목표치는 이제 400원은 도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580원에서 550원 사이 정도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시장은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 리플은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거겠죠. 올라갑니까?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죄송합니다. 다른 친구들 미더나 BK 이런 친구들보다 좀 다소 늦게 최대 목표치 약 2,500에서 3,000 사이까지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럼 지금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는 400원 이제 최고의 목표치였죠. 그렇지만 저는 딱히 리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리플 딱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 지금 볼벤 상단 한번 쳤고 그리고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수렴에 대한 해결하고 나서 이 어딘가에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작은 손절 주고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는 저도 들어갈 거예요. 제가 리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는 승부를 한번 보겠죠. 손절 나가더라도 그죠? 자, 이더리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더리움 단단하죠? 그죠? 단단하고 상승치도 컸고 이번엔 비트보다 더 상승치가 컸었고 이더리움 25만원 선에서 충분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 저기서 마지막이었죠. 그죠? 요새 포인트였는데 마지막 매수 포인트가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죽었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아직 죽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자,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 강력한 거래가 실린 이 기준 캔들이 뚫렸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지금 살 거냐? 그런 포인트는 아니죠. 살 땐 여기였지, 그치? 조정타입 사야 되고, 지금도 빠지게 된다면 26에서 26만 5천원? 27만 5천원에서 26만 5천원 사이, 26만 사이 이쪽이가 포인트입니다.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오면 사는 거예요, 오면. 그리고 가면 물량을 줄이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왜? 볼린저밴드가 발산되어 있고, 발단된 상태에서 재돌파 시도하면 여기는 뭐다? 일단 매도하는 게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 지표들과 이 추세선, 기준되는 추세선과 맞물릴 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막 예측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 승부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맞물려서 추천을 하는데 여기가 깨지게 되면 어딜까요? 뭐 이 정도 추세 같은 하나 존재를 하나요? 네, 뭐 이 정도 봐도 그죠? 어쨌든 이 구간에 왔을 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준 추세라고 할 만하면 20에서 30선이 근데 추세선을 보고 있으니까 이때 와서 매수를 하고 반등 오면 익절 로스하고 트레이딩 하면서 관리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잃지 않는 그런 전략을 쭉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 매수.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다 보면 과거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 M사의 그 어쩌면 처음엔 선생님이셨는데 요즘 좀 하는 행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그분이 사셔라, 매수하셔라, 100% 매수하셔라고 했던 자리가 여기였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100% 매수를 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가오로 그런 말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믿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여기였나? 여기였나? 여기서 70%, 여기 100% 제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보면 22평이 존재하는 자리예요. 지지를 반등을 하는 자리라고. 반등을 했잖아, 실제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100%를 넣어버리면 뚫렸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흐름 이거라도 보고 여기서 전략을 취하세요. 여기서 전략을 취하면 손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죠?
제가 이쪽 구간에서도 시장을 좀 잘못해서 위로 갈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갔다가 역시 가죠 이런 얘기했다가 바로 죽어버리면서 여기서 전량 이 포인트에 전량 손절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과거에 물리신 분들 다 털고 나오셔야 될 포인트다. 빠지면 많이 아프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거 보고 무턱대고 아유 가나보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끝까지 조정판을 기다리시고 조정이 끝난 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런 꿀렁꿀렁거림 속에서 여러분들의 전략이 형성이 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예측 매수는 시드를 많이 넣지 않아요. 전체 시드 중에서 20-30%. 예측 매수가 되어서, 그죠? 예측 매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예측 매수가 됐다고 칩시 여기처럼 여기 들어가서 요기는 포인트 예측 매수, 뭐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겠죠. 요 차이 요때 사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예측 매수가 되면 감사한 거죠. 20-30%만 되면 올라갈 때마다 야 진짜 가나보다 거리도 증가하네. 그러면은 눌림목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셔서 시드 분량을 늘려가시면서 손절가를 끌어올려 나가시는 겁니다. 조금씩 추매하시면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싸다고 사는 그런 마인드, 어쩌면 싸구려 마인드죠. 싼마이 마인드. 그런 전략보다는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다고 사는 거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게 싸면 일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비트코인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다라고 했었을 때 싸면 사면 되겠죠. 시장에 나가서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저렴한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길바닥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싸게만 문제를 물건을 팔고 있는 겁니다. 시계인데 롤렉스가 5,000원이에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종목이 싸다면 사셔도 돼요. 가격적 메리트라는 게 존재하니까. 하지만 싼 게 모두 믿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싼 게 사기일 수도 있는 거죠. 5,000원짜리 롤렉스 시계는 중금속에 그리고 안에는 플라스틱에 500원의 가치밖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이 상승을 보면서 여기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상승을 보면서 여기서 액션, 손절이 짧아지면서 타이트한 그런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가치론을 함부로 막 부여해서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가자 희망회로는 돌리지 않는 편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은 분명히 그 기술은 인정받고 사용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코인들이 화폐나 교환 가치로서 얼마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부정적인 쪽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바로는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뭐 트론도 30원이 유일 사거리였는데 30원의 그분, 과거에 우리 저랑 생방송 때 얘기를 나눴던 그분, 그리고 어떻게 되셨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자, 가령 트론이 지금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외바닥이죠. 지금 거래가 빠지다가 거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때 이때 트레이딩 포인트를 삼는 겁니다. 요런 거에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이때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큰 상승보다는 지금은 아직도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일봉에 대한 쓰리봉 형태로 빠졌고 533이 지금 외바닥 형태, 첫 번째 바닥 형태를 띠면서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거래가 동반이 되지만 요 작은 추세는 뚫고 있지만 큰 추세는 뚫고 못하기 때문에 요런 그림으로서 다시 요렇게 가든지 아니면 한번 때리고 여기 이렇게 가든지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거래가 한 번 더 들어와 주면 여기든 거래가 한 번 더 들어와 준다면 상방에 대한 이야기 최소한 28원에서 29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바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에서 그리고 두 가지 흐름을 예측을 하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머릿속에 견적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 나 트론을 좋아하는데 나는 트론을 30분 갈 때 내가 못 먹었어. 그럼 내가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고 외바닥이지만 수렴이 나올지 조정 한 번 더 줄지는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수렴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내가 요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뭐 1, 20%만 내가 사놔야지. 손절가는 얼마야? 22.3원, 4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포인트가 지금 뭐 하여튼 확실하게 되진 않는데 요 포인트 22.5원 정도의 손절가를 두고 지금 조금 사보겠어. 많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은 10% 그러니까 내가 손절률을 갖다가 2% 정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4.7원이니까 그러면은 실제 가격은 10% 정도 빠져야 되죠. 22.5면 10% 가깝게 빠져야 8% 정도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각 8%에 그걸 2% 맞추기 위해서 내가 최대 시드를 25%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250만원어치만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한 200만원어치만 딱 사놓는 거지. 그지? 그리고 두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머릿속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빠졌을 때 내가 여기서 최대 몇 %까지 50%까지만 매수를 하겠다. 아니면 30%까지만 매수를 하겠다. 30% 결정하셨으면 여기서는 10%에서 15%만 사셔야 되는 게 맞고요. 50%는 조금 리스키하지만 그래도 볼멘 하던 선 한번 믿어보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20%에서 30%, 50% 정도까지 분할 매도를 하는데 50%도 빠질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지고 지지 받는 걸 보시면서 톡톡톡톡 좀 모아 나가시는 전략을 분할 매수로 쭉 깔아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50%가 아니라 뭐 3, 40%에 멈추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밀어버리면 추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추매는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빠지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포인트를 새로운 이제 거래가 보여서 우리가 매수 신호로서 강력한 이제 어딘가에 반등을 할 테니까, 언젠가는. 그냥 빠지지 않거든요. 그 포인트를 이제, 아, 이거 깨지면 내가 손절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서야 추가 시드로 구출 작전을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손절을 보고 5% 정말 최대한 손절을 보도 10%에서 손실을 보면서 매매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면 일정한 부분 체결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 권한을 매수했지만 총 40% 정도 분할 매수가 되었다 라고 하면 남 60% 돈이 남아있잖아요. 난 곧 죽어도 트롤 해야겠어 라고 하시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위로 탕 터지고 확실한 거래, 이제 거래가 강력하게 증가되면서 위를 뚫고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일정 부분의 분할 매도하고 눌림목마다 주매를 하시면서 일종의 시드 늘리기 불탁이에요. 팔고 사고 개수 맞추면서 개수를 계속 맞추시면서 우리가 전략을 취하면서 하시고 나중에 이 팔고 사고 했는데 반등 안 나오고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는 끝 청산.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본전 오거나 약간의 익절로서 마감이 됩니다. 근데 청산이 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 준다면 여러분들은 대박이 터지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 공부방에 오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어떠한 보조지표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일봉상은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시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한번 썰고 중심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만들어졌지만 뭔가 아직까지 요 지금 살짝 꺾이고 있으나 아주 깔끔한 반등파의 모습은 등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여기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아주 조금만 사고 나는 그러면 여기를 손절을 걸어야 되겠다. 20좀 너무 멀어. 그러면은 4시간, 1시간 차트에서 23.5 정도의 손절을 걸고 내가 지금 5% 여기 24.32%에다가 또 얼마를 하지? 한 10%, 20% 이렇게 걸고 여기 손절을 걸어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겠죠. 이 파동의 모습이 나쁘지 않거든요. 보시면 거래가 탁 들어가되면서 그죠? 하지만 트론이 이제 똑같다, D가 작다 보니 파동이 예쁘게 등장하진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파동 분석이 오묘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 뭐 상승 1파일지 아니면 반등 ABC 파일지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믿고 이 거래량 터진 이런 부분을 믿고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흐름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들어 한 번씩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손실이 좀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상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뭐 해야 된다? 그죠? 뚫고 올라가면 1대1 비분 25.878 정도에서는 일자 장을 하시면서 무조건 익절 로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익절 로스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라가시면 하시면서 로스 컷을 맞춰 나가세요. 그래서 이런 내 눈에 봤을 때 작은 흐름이 예쁘게 등장하는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이렇게 증장이 되면 이제 이런 포인트가 이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요거는 이제 좀 애매하지만 이쪽 일단 이쪽이 갔다가 첫 파동이 가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큰 ABC의 작은 충격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이렇게 플랫 조정일 것이냐 아니면은 뭐 수렴형 조정일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가 두 개가 지금 있어요. 이 포인트 정도 눌러보시고 여기다 손절을 거시고 그리고 여기가 빠지는 밀목표를 1리터 빼는 거잖아요. 그죠? 손절을 거시고 그리고 여기 1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다시 빠져서 전 저점에 대한 인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반등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매수하고 대응 못했다면 여기서 대응해서 여기 손절 다시 한 번 더 주고 조금 손실 다시 한 번 더 주고 반등이 털고 나와버려야 되는 거야. 구출 작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작한 손절로 보통 멈춰지고 보통은 그렇게 멈춰지고 재수 없으면 그냥 한번 밀긴 하는데 밀어버리면 여기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밀어버리면 튀어야 돼. 그래서 항상 매매하실 적에 큰 흐름을 체크를 하시고 큰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큰 흐름 항상 큰 흐름은 눈에 보시고 얘가 지금 상승보다 하락이 강하냐 상승이 강하냐 횡보냐 큰 흐름 눈에 둔 상태에서 작은 차트를 보시면서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 일봉 차트, 그래 그런 부분 챙길 수 있겠구나. 4시간 차트 좀 다소 애매한데 지금 이거 뚫고 가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뚫을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한데 1시간 차트 볼까? 1시간 차트는 좀 애매한데 저는 뚫더라도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늘어지다가 수렴을 하고 이렇게 뚫더라도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요 구간이 한번 열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조금 섣부른 감이 없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이건 잘못한 부분에서 1, 2, 3, 4, 5에 대한 충격파가 아니라 여기 1파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반 ABC파 혹은 전체 수렴파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니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 파동이 좀 괜찮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목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쭉 밀어버리면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를 가운데 수정을 하자. 비트가 했던 거랑 똑같은 흐름으로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고 체크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게 되게 좀 제가 갖고 있는 매매 전략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 손실이 안 나요. 손절을 할 수 있어요. 손절할 수 있지만 이런 꼭대기에서 사시는 손절이 아니라 아주 작은 흐름에서의 신호탄에 매수를 잡으시면서 손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예측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은 구체적으로 카운팅을 하시고 스토캐스틱 구체적으로 카운팅할 수 있으신 분들은 예측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 저희 이제 실님 계시죠? 뭐 논란에 조금 이제 좀 그 싫은 소리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 떠나가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느끼는 겁니다. 생각이지만 이 매수를 하는 게 매매를 하시는 게 이런 포인트에서 예측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흐름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아주 마이크로 파동, 이 작은 파동들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템포 늦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를 일본 관점이면 하루 지나서 이거 나왔네? 야 이거는 좀 걸어봐야 되겠다고 주섬주섬 사면 되는 거라고. 이게 아주 작은 흐름, 뭐 1시간 봉, 뭐 15분 봉에서 등장을 한다면 정말 작은 바닥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5차의 열고에 따라서 5차 내가 맞고 틀릴 확률에 따라서 그 손실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변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런 자기 매매 스타일 사이클에 맞춰서 이런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전달을 드리지만 그게 딱히 아니라고 하신다면 본인만의 스타일을 정립을 하셔서 그 스타일대로 했었을 때 똑같은 원리와 규칙대로 했었을 때 계좌가
수익이 꾸준히 나느냐, 손실이 꾸준히 나느냐, 그걸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부지랍이 참 넓죠. 그리고 상승장에 내가 몇 퍼센트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락장에 몇 퍼센트 손실이 났는지. 하락장에 손실이 안 날 수는 없거든요. 하락장에 몇 퍼센트 손실이 났는지 그걸 꼭 분석하셔야 됩니다. 저는 리플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음 두들 맞아 100%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는 이 하락은 반밖에 손실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팔았기 때문이죠. 여기 1000원 맞을 거면 여기 맞을 겁니다. 대충. 여기서 팔았구나.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다시 샀구나. 그렇지. 여기서 팔아서 여기 다시 샀기 때문이죠. 1000원에 팔아서 1200원인가 좀 팔아가지고 어쨌든 개수를 맞춰 넣고 반만큼 따왔습니다. 이 상승에 아무런 액션 취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서 물렸던 시드의 2배를 투입해서 이 상승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하락은 두드려 맞은 거예요. 두드려 맞은 건데 두드려 맞았는데 이 하락을 여러분들 다 두드려 맞으신 분들은 제가 덜 맞았죠. 자랑할 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나는 승부 볼까 해서 이 상승파를 잡아먹고 나왔습니다. 한 번의 상승파만 제대로 잡아먹어도 여러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유 자금 있죠. 내가 승부 볼 수 있는 자금은 항상 뒷전에 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이 아니라 올해가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감히 올해 기회.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추가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저는 승부를 봐서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승부를 봐서 성공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해는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하락의 물타기라는 것을 후두두두두두두 올인을 해버리시면 더 이상 빼낼 방법이 없어요. 대출을 하지 않는 이상 땡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승부를 볼 때 대출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대출에 가까웠죠. 전세금이었으니까. 무리한 거지 사실은. 무리해서 승부를 반 다행스러운 거고. 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에 있어서는 여유자금을, 그래서 항상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된다. 또 쓸데없는 잔소리가 많아졌네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저는 또 독서 300일, 집안일 300일에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기운 내시고, 회사원분들은 그나마 낫죠. 근데 지금 진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죽을 맛입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정말 최악입니다. 진짜로 최악. 이만큼 경기가 안 좋을 수가 없다. 그리고 홍빵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홍빵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밑에 있는 SKYPLLY84 카카오톡 비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다음 달 3월 달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모든 것, 기본적인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님이 해주신 엘리어트 파동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기본적인 걸 다 알려드리고, 4월 달에는 이제 그 기본적인 지표들 가지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새 책을 만들 거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새 책을 만들어서 새 교재죠. 파워포인트로 예쁘게 정리를 하고 한글로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원을 못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